우선 수능에 등장하는 수학이 어찌 생겼느냐? 이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24개의 전형적인 문제하고 세 문제의 소위 준킬러라는 문제하고 또 세 문제의 고난도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개를 맞히면 6개를 틀린 거니까 6사 24점을 틀린 거니까 76점이라는 점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묘하게도 저 점수가 2등급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세 문제를 더 맞히게 되면 88점에 이르게 됩니다. 절묘하게도 저 점수가 1등급 안전빵 점수가 되겠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1등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등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네. 전형적이란 말은 이미 기출문제 안에 그걸 푸는 모든 방법, 모든 소재, 모든 변형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해서 나 2등급을 맞고 싶어요. 그냥 다른 거 다 버리고 only 기출문제 7번 반복해서 그곳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풀이를 확실하게 내가 체득하면 저건 그냥 보장된 겁니다. 최고 난도 문제 다 버리는 겁니다. 1등급을 맞고 싶어요? 네. 이런 단어들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초상위권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4개를 생각할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배울 때는 그게 다 떠오르다가 수능시험장에 딱 가잖아요. 이건 전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해서 2등급 전략 핵심은 망각과의 전투입니다. 초상위권 입장에서는 저 문제들을 실수 없이 시간 안에 제대로 풀어내는 것이 이쪽을 도전할 수 있는 여유와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초상위권 입장에서는 얘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등급은 이 두 개로 결정되는데 1등급 어찌 하면 되릴까? 1등급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정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고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학생들한테 야, 개념이 뭐지?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수학에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식의 뜻을 적절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개념 정리가 됩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어떤 문장을 식으로 쓸 수 있다도 같은 얘기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딱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너 미분이 뭔지 아냐? 너 미분 계수가 뭔지 아냐? 너 미분 가능성이 뭔지 아냐? 이런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1등급이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겨울방학부터 우리는 저 개념 정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미 개념 정리가 다 돼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때 배웠던 그 개념들은 다 단편적으로 흩어진 개념들입니다. 겨울방학 때 최선을 다해서 수능 기출문제들을 소재로 실전 개념들이 확실하게 다져지도록 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깊은 생각은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과서에 쓰여있는 이 개념들이 고난도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 내가 어떤 개념을 어떤 문제 안에 적용시킬 건지 이게 정립된 단계를 개념 정리라고 부릅니다. 즉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낯선 문장을 만나도 이 문장이 결국 그 식을 지칭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걸 자기 사전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항상 수업이 될 때마다 왜? 라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분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신 치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라면 어찌할 건지를 항상 고민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개념이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여러분한테 강력히 권고합니다. 돌아오는 겨울방학 첫 스타트할 무렵에 노트를 준비하고 다니십시오. 그곳에 해당하는 단원의 모든 내용들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손으로 다 정리를 해보십시오. 수업이 항상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에 지수록 함수가 전부가 끝납니다. 어느 하루에 삼각함수 전부가 끝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다 써보고 여러분이 읊조려 봐야 됩니다. 이게 된 사람은 이름하여 사전 지식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암송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말들이 그냥 줄줄줄줄 새어나와야 시험 현장에 딱 가잖아요. 아, 그 문장을 만나면 이거야. 이 말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식을 세우고 나면 계산이 되겠지? 그럼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등급이라는 것이 항상 보장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전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하루 종일 어떤 문제를 주고 네가 궁시렁궁시렁 대고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겁니다. 시간의 제한을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소에는 꽤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친구들이 자, 시간 제한을 두는 순간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시간 제한을 둬도 맞히는 친구가 있고 시간 제한을 두는 순간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등등 해서 그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교실에서 항상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전제하고 풀어나가는 습관이 필요해집니다. 난이도 하문제인 경우는 1분 컷입니다. 난이도가 중쯤 되는 문제는 2분 컷 되겠습니다. 난이도 중상난도 문제는 3분 컷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고난도로 흐르면 10분 컷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3은 5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난이도에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이걸 전제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든 어찌하든 숙제를 할 때 10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봤어요. 10문제를 푸는 겁니다. 대략 20문제 근처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를 딱 정하시고 한 문제에 도전해서 5분이 지나가잖아요. 막히잖아요. 그 안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여러분이 위태로운 문제라는 겁니다. 3분을 더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험 현장에 가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처럼 깝죽대지 마시고 그냥 겸허히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분 동안 그 문제들 다 풀어봤잖아요. 잠깐 쉽니다. 쉬다 보면은 넘기다 보면은 체크된 문제가 몇 개인가가 그 안에 섞여 있을 겁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체크된 문제들야말로 여러분이 진짜로 노력해서 돌파해야 될 문제를 뜻합니다.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이 문제야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겠죠. 질문을 해서 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재도전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이쯤 돼서 체크가 2개이며 이제 드디어 동그라미 된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설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돌아온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야 될 여러분의 적입니다. 여러 차례 도전하고 여러 차례 곱씹다 보면 이게 해결되는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처음에 개념 정리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 몰랐네. 그러면 노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저 노트는 가장 빛을 발휘할 때가 10월입니다. 수능이 점점점 가까워질 때, 그 모든 과목들을 다 총정해야 될 때, 이 노트야말로 여러분들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고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할 겁니다. 되시죠? 네.
자, 두 번째 주제. 어설픈 최상위권들이 실수 또는 틀리는 이유를 고수들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실수는 실력인가요? 아닌가요? 이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실수라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실력이다는 이 말은 매우 아니란 평가입니다. 실력은 태생적으로 애가 제대로 못해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오는 동안에 몸에 밴 나쁜 습관의 결과입니다. 즉, 더 처절하게, 더 치열하게 분석하고 극복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제대로 고쳐지지가 잘 않습니다. 수업을 들었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각과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 노트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대했을 때 어설픈 최상위권들은 고난도 테크닉에만 집중합니다. 고수들은 고난도 문제를 자기가 이미 아는 개념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고수들은 점점점 수학이 쉬워져가는 것이고, 어설픈 상위권은 그 테크닉을 익히느라고 계속 몰다보다 보면 수학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표에 총력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수학 고수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게 쉽든 어렵든 항상 시간을 이만큼 배분합니다. 문제풀이에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저 절차를 어기는 순간 언제나 실수가 나오고 언제나 틀리는 황당사태가 벌어집니다. 처음 60% 시간입니다. 즉 5분이라고 친다면 대략 3분가량의 시간 동안은 읽고 요약하고 나의 사전 지식하고 비교합니다. 이 비교를 거치면 적절한 그림이거나 연립된 식이 내 지면 위에 딱딱딱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3분 동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어설픈 친구들 어떻게 하냐? 1분 해요. 이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요. 그럴수록 점점점 여러분 실력은 하향되면서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 길이가 늘어날수록 실수는 많아져가고 실력은 안 늘고, 설명을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나는 문제만 만나면 자꾸자꾸 퇴행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유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5분을 전제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약 3분 동안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전 지식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쁘고 정확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표현이 정확해지면 계산이 최적화가 되게 생겼습니다. 풀이 길이가 줄어듭니다.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어쨌건 실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말은 이 시간 배분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씨를 잘 쓰는, 풀이가 아주 예쁘게 구성되는 이런 친구들 중 머리가 게으른 친구들이 많습니다. 계산으로 일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수능에 가면 절대로 깨지게 생겼습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3분 동안에 여유 있는 정확한 표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되죠? 마지막 실수. 질문하고 다른 답을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풀이의 마지막에는 항상 질문이 뭔지, 그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객관식이라면, 주관식이라면 계산을 어찌해서 비교해야 되는지 대략 20초 또는 10초가량의 비교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 저걸 하기 전에는 절대로 지나가진 않아야 됩니다. 실수가 많은 친구들일수록 여기하고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평소에 여러분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이 전략대로 행동하는 재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있죠.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그냥 들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떨리게, 피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극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1등급 주기적인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 전략대로의 습관과 5분 컷 재도전이라는 공부의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다 저걸 입증해 왔습니다. 자, 여름방학쯤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요 얘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우리한테는 수학 문제가 30개가 주어지고요.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중상위권 친구들은 상위권이면서 수시에만 올인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목표는 1등급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7개의 문제를 70분 안에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하여라. 나머지 30분은 점검, 또 점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88점만 맞고 나머지 3문제는 양보하겠다. 이런 전략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름 때 얘기입니다. 네. 지금 고난도 문제를 버리면 여름 때는 24개는 풀지 모르지만 3문제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반면에 최상위권 친구들인 경우는 60분 안에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시간에 최고난도 문제 도전하고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이게 27, 60, 27, 50이었습니다. 수능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상난도 문제들이 꽤 만만치 않은 시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시간 배분의 전략도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난도 문제는 쉬워지고 중상난도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 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깊은 생각은 적에 입각해서 프로그램들을 재정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점은 어찌 되느냐? 계속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난도 문제는 그야말로 고등학생들이 감히 범접 못할 문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겁니다. 풀이가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유, 요약, 연립 이게 만점을 맞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수능 고난도 문제들은 이렇게 리스트되는데요. 지금 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 다 제가 분석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우리 교재 안에 모두 다 시기에 맞춰서 다 담겨 있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만점을 맞고자 하는 사람은 10분 동안에 최고난도 문제 앞에서 6분, 5분 내지 6분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얘가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눈이 획기적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져 갑니다. 이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대략 4분 안에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초난도 문제가 5분 안쪽에서 다 풀리는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고난도 문제를 푸는 여러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는 그중 몇 개를 제가 열거해 드렸는데요. 역시나 제 머릿속에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돌아오는 우리 강의 시간에 한성만의 방법이라는 비법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수하겠습니다. 초상위권 여러분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1년 바로 이 테크닉들을 내가 익히고 내 몸에 맞게 완전히 터득하는 숙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선생 머릿속에서 그 테크닉, 그 방법들을 다 훔쳐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만점은 아주 쉽게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분 안에 27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3문제를 25분 만에 풀고 나면 15분 동안 점검하고 답을 해서 만점을 맞는 그런 실전 계획이 여러분 앞에 다가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수학 공부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십니까? 네. 마지막 얘기들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시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모평은 시험 범위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6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절대로 윽박지르지 마시라는 점, 장기 레이스가 진행된다는 점, 이때부터도 성적이 다시 오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의 시험 끝난 직후 저거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풀어본 시험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치열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선배를 하고 저 시험이 끝날 때마다 제 시간을 몽땅 다 털어서 실제 풀어본 그 시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어쨌는지, 어째야 됐는지, 실수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를 다 상담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실전적인 결론, 당신이 수행해야 될 어떤 틀린 문제 하나당 당신이 수행해야 될 미션들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끝날 때 상담 신청하시고 시험지를 그대로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벌이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그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1학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 두 개 있죠. 그죠? 이 시험이든 이 시험이든 이 시험이든 그냥 점검의 계기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입니다. 초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시험이야말로 1학기 동안에 총력전을 펼쳐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수시 카드에 마지막 마침표가 저기 찍힌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깊은 생각 프로그램 안에 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표는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두 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9월에 1등급을 마쳤던 친구들 중 42%의 친구들만 1등급으로 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많은 친구들은 9월 모평에 1등급이었는데 수능 가서 완전 개판 난 친구들을 말합니다. 재수하고 있겠죠. 그죠?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셔야 될 것, 이게 있습니다. 2등급이었어도 3등급이었어도 4등급이었어도 그들 중 일부는 수능에 가서 1등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매우 엄혹한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쨌든 다가올 희망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격려하는 위치에 서야 우리의 돌아오는 1년의 레이스는 성공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슨 계획을 가졌느냐? 자세한 세세한 커리큘럼들에 대해서는 11월에 다시 전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4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시즌마다 제가 만든 모토들입니다. 겨울방학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기출 전문항을 저 시기에 모두 소재로 실전적인 개념을 총정리하는데, 이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고 수원, 수투 과목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어느 과목만 공부하는 것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편식하다 보면 전체 레이스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미적분만 공부해서 내신 공부하는 수시 올인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수시 올인파는 절대로 상위권이지 않습니다. 중위권은 그래도 됩니다. 상위권은 절대로 그러면 전체 레이스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준 비율입니다. 겨울방학 때 7대 3의 비율로 진행합니다. 미적분은 개념에 더 집중해서 갈 것이고,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최고난도까지 가보는 겁니다. 수원, 수투는 우리 학생들이 이미 2학년 때 열심히 많이 했다니까 고난도 문제 쪽으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즌입니다. 1학기입니다. 1학기 내신. 그곳에 등장하는 미적분은 곧 수능 시험 문제랑 똑같습니다. 해서 주로 정시파 있죠. 정시파. 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저 시기에 나는 정시파니까 내신과 상관없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적어도 수학에서 관해서만큼은 1학기 내신 100점을 맞겠다고 공부하십시오. 그때 해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연산 능력, 이런 모두가 수능의 아주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저희 깊은 생각에서는 내신 기간에 내신 특강이 진행됩니다. 미적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과목들, 필요한 과목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진행할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다 세워놓고 있겠습니다. 역시나 8대2입니다. 여름방학이 찾아옵니다. 이제 내신의 터널을 다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수능에 올인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장기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가 끝나거든 하루 정도는 그냥 완전히 놓으세요. 이틀 놀아도 좋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튼튼한 몸, 맑은 정신으로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통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망각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그 시기에는 여기가 6대4라는 비율 구조를 가지고 배분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9월입니다. 9월 모평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널 솔루션이 진행될 겁니다. 최종 점검입니다. 이때는 5대5의 비중을 가지고 최고 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고 중상난도 문제들을 다룰 때 개념이 어떻게 통합돼야 되는지 그걸 소상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전 시기에 걸쳐서 미적분하고 수원수투를 병행해야 된다는 점, 어느 시기에는 어느 게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성격이 살짝 다른 째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상만의 커리큘럼이 궁금하다, 깊은 생각의 커리큘럼이 궁금하다, 이 모든 질문은 답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대충 장사치처럼 계획을 세지 않습니다.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다 재구성하기 때문에 답 단 하나입니다. 믿으세요. 그냥 오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겨울방학 때 심지어 최상위권 1레벨이라 하더라도 주 2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치동에 이상한 유령들이 떠돌아다닙니다. 학원을 투어하는 투어리스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로 중위권 친구들이 이 학원 저 학원을 옮겨 다니면서 대치동 이 거리를 매우 부산스럽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 여파가 어느새 최상위권 쪽으로도 옮아오는 느낌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주 2회 수업을 하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한쪽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절름발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능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여유있게 만점을 맞으려는 전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주 2회 수업 받아들이시고요. 3월 이후에 최상위권 1레벨 반만큼은 주 1회로 전환하겠습니다. 2레벨, 3레벨, 4레벨 이쪽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1등급을 하한선으로 만점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1등을 맡기 위한 컨텐츠의 라인이 필요할 텐데요. 겨울방학 때 알파테크닉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전이 있습니다. 이어서 3월부터 8월까지 스트라이크 4라는 중상난도 문제를 공략하는 그런 교재를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에 파이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깊은 생각 전 레벨, 전 반에서 요 라인업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저게 충분히 습득된 친구는 만점을 1등급을 맞을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해서 내년의 목표입니다. 깊은 생각 꼴찌가 1등급이 되는 것까지가 저의 목표라는 점. 깊은 생각의 선생님들 중 고3 선생님들은 최고 실력자들로 선발되어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 모두가 충분히 수학을 잘합니다. 어느 반이든 좋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보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점은 어떻게 맞을 것이냐?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건 지평선이라는 라인업이 쭉 진행될 겁니다. 시기별로 아까 비율대로 문제들이 미적분 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수원수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쯤 되면 수능에 등장하는 최고 난도 문제만을 엄선해서 주 단위로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점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겨울방학 동안은 공통문항 모의고사와 미적분 실력 점검 테스트를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2개로 이루어진 60분에 걸친 모의고사를 매주마다 치르겠습니다. 미적분인 경우는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여러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돌아오는 내신도 대비할 겸 최상위관에서는 내신에 등장하는 고난도 문제까지를 함께 다룰 것이고 중위권 쪽에서는
네, 가급적 수능에 등장하는 핵심 문항들을 중심으로 네, 실력이 완벽하게 정리되도록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는 총 30개의 문제로 이루어진 100분짜리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최고 레벨 1레벨에서는 100분이 아니고 90분으로 이 시간을 압축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효과가 수능시험에 갔을 때 10분이란 여유를 더 만들 거라는 점,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 12월 초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갈 테니 저를 믿으시고 네,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저희들은 고3 강사회를 합니다. 수능 문제를 다시 분석하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컨텐츠를 다 재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네, 완성 단계에 이르면 그때쯤 소상하게 알려드릴 테니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알람 설정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그때쯤 여러분에게 소상히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시험은 선생이 대신 치러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오직 우리 수험생인 여러분이 치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인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선생 머릿속에서 훔쳐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걸로 만드십시오. 강의 시간에 알아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과감히 질문하십시오. 강의가 끝났잖아요. 집에 가기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생기거든 또 질문하십시오. 선생이라는 직업은 질문을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네, 수업 시간이 끝나면 5-6명이 그냥 줄을 섭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저희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강의실로 들어가서 여러분 질문을 다 소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자, 그 자가 승리자입니다. 집에를 갔어요.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체크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도전해서 동그라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 때, 네. 여러분 선배들 중에 선생님 만나서 거의 눈물 콧물을 쏟고 거의 한 1년에 10여 차례 이상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어찌 보면 공부라는 이 레이스는 고독한 레이스이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항상 죄책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미션들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생각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결의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반기에 절대로 학생들을 윽박질러대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이 해야 될 역할하고 아버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아버지들 역할은 매우 쉽습니다. 네, 운전기사 하십시오. 책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하십시오. 말을 아껴주시고 항상 애 편에 서십시오.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거든 절대로 애들이 있는 앞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따로 두 분이 가셔서 싸우셔도 좋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항상 두 분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1년 동안은 여러분이 스스로 새로운 공부의 세계에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문명을 설계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본인의 20대 미처 못해봤던 실천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환경보호 운동을 해도 좋고요. 식생활 개선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할 거리가 생깁니다. 대화거리가 신선하고 새롭고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귀는 닫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체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여유 있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학부모였습니다. 지금도 학부모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 알겠고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네, 돌을 닦다 보면은 언젠가 문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고민도 찾아올 겁니다. 하여 돌아오는 1년 고독한 레이스를 펼치는 우리 친구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옆에서 승리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필연의 길을 향해서 집요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